보행자가 다니는 곳에서 정말 벼랑간 말이죠. 날벼락이 지금 친 겁니다. 네, 지난해 6월 16일 대낮에 일어난 일입니다. 대구 달서구에 있는 한 도로에서요. 이 승합차를 운전하던 60대 남성이 교차로 우측에 있는 보행자 공간으로 돌진을 했습니다. 60대 여성 보행자를 들이받았는데 이 뒤에서 치였기 때문에 피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인근 차량 블랙박스 화면에 그 상황이 찍혔는데요. 차가 너무 순식간에 지나갔기 때문에 저희가 저렇게 일시 정지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근처에는 다른 행인도 한 명 더 있었는데 가까스로 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피해자가 2명이 될 수도 있었던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나오는 사진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시다시피 차량 앞쪽이요.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저렇게 처참하게 부서져서 그 당시에 충격을 짐작해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이 사고로 숨졌고 가해자는 왼쪽 눈이 실명됐습니다. 음주운전입니까? 뭐 혹시나 역시나 또 음주운전입니다. 이 60대 남성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었는데 그 사건 당일에는 공사 현장에 뭐 도착을 했는데 본인이 할 일이 없으니까 또 신세 한탄하면서 낮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낮술을 마시다가 이런 끔찍한 일을 범하게 된 건데요. 근데 문제는 이 남성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그 사전에 2번의 음주 전과도 있었습니다. 교수님, 왜 이러는 걸까요, 도대체? 지금 이제 경찰청에서 주관을 해서 음주운전을 하고 난 이후에 면허가 취소된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계 지장이 있다라고 해서 운전면허증을 복원시켜달라고 하는 그 심의가 있어요. 거기 가보면 거기에 딱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했던 사람이 또 해요. 지금 방금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음주운전에 대해 가지고는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달아서 용서를 해주면 결국 그 사람이 다시 또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는 것을 강화시켜줄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 가정 파괴범 아니겠습니까? 네. 자, 이 영상 저는 봤는데요. 그 교통섬에 그냥 이 60대 여성이 가만히 이제 신호를 기다리면서 서 있었는데 방금 오신 그 스타렉스 차량이 정말 자, 그런데 결국 이 음주운전자 법정에 섰습니다. 어떤 얘기했을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감기약 때문입니다. 자, 이 관련해서 이 무슨 얘기인지 피해자 유족의 얘기 들어보시죠. 그것도 화가 많이 났는데 약을 먹어서 뭐 운전을 뭐 잘 못했다,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술을 먹었는데 그럼 감기약이든 뭐든 도대체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벌 덜 받으려고 그냥 핑계 대는 것밖에 그렇게밖에 안 느껴지더라고요. 자, 양 변호사님, 감기약 먹으면 졸음 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걸 따지기 전에 혈중 알코올 농도부터 좀 따져보죠.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56%였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소주 2병 정도를 마셨을 때 저 정도에 해당하게 되는데 사실 좀 전에 이제 피해자 아들이 한 얘기가 뭐냐면 어떻게 법정에서 주장을 했냐면 평소보다는 술을 적게 먹었는데 감기약을 같이 먹는 바람에 감기약 성분하고 알코올하고 이 화학작용을 일으켜서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었다, 중추신경계에 손상을 입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 지금 이미 만취 상태거든요. 술만 놓고 봤었을 때도 아니 평소보다 술을 적게 마셨다는 게 0.156%가 나와버리면 글쎄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혈중 알코올 농도 면허 취소가 0.08이잖아요. 네. 자, 그런데 지금 그 2배입니다, 지금. 예? 저런데 감기약 때문이라고요? 자, 이러니까 저희가 이 음주운전 해가지고 인명사고 내는 인간들을 동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술 먹고 운전 안 했으면 감기약이 아니라 뭐여도 상관없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감기약 주장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술만 마셨다는 것만으로는 심신미약이 거의 인정 안 돼요. 그러니까 감기약이랑 화학작용을 일으켜서 순간적으로 본인이 의식이 혼미해지는 상황이었으니까 이에 대해서 좀 참작을 해달라는 취지인데, 그러니까 이건 딱 전형적으로 본인이 반성하고 있지 않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준 건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건 그냥 단순히 변명일 뿐이고 이건 오히려 법원에서 양형을 판단을 할 때 오히려 좀 더 중하게 판단해야 될 사유라고 판단이 됩니다만 실제 판결이 어떻게 나오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판결이 어떻게 나왔는지는 저희가 후반부에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런데 교수님, 앞서 그 목소리 들어봤던 피해자의 고인의 아드님 얘기가 정말 또 진짜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네, 소개해 아주 주시죠. 가슴을 찢는 그런 사연인데요. 이 어머니 같은 경우가
이 사건이 발생되기 석 달 전에 어머니 그 생일이었대요. 그러니까 아직 뭐 저 나이도 있고 하니까 다음번엔 좀 더 잘 대드려야 되겠다, 챙겨드려야 되겠다 했는데 그때가 마지막인 줄 몰랐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 아쉬운 대목이고요. 또 이제 결혼식 날짜를 어머니가 이렇게 잡아줬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사고로 이제 결혼식 혼주석이 빈자리가 됐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족들 모두가 이 결혼식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즐거운 그런 장소가 돼야 되는데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온 사람 식구들이 다 울었다는 거예요. 특히 사실은 이런 상황이 되면요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 배우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버지가 택시 기사로 이제 계신 모양인데 어머니가 사고를 당한 그 현장을 택시 기사를 하시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지나가면서 거기에 있는 그 손님이 있어도 아니면 혼자 있을 때도 계속 이렇게 우신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매일 새벽마다 어머니에게 뭐 얘기를 하는 듯 어제 무슨 일이 있었다. 오늘은 내가 뭘 하고 밥은 이걸 먹을 거다라고 일기를 쓰고 계시고요. 사실 이 두 분이 같이 그 생활한 지가 43년이 된다라고 하는데 이 그 집안 곳곳에 어머니의 어떤 그 자취가 그대로 스며들어 있어서 이 배우자인 아버지가 가장 슬퍼한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듣고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상황이죠. 야, 진짜 이 사고 있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아드님 결혼식이 있었으니 이게 이 결혼식에 오죽했겠어요 이게 그냥 눈물바다. 자, 일단 법정에서 이 재판부의 판단을 좀 들어보죠. 네, 유족이 더 마음 아파하고 분노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재판부가 징역 3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현재 지금 음주운전 벌금형 처벌 전력이 2회가 있고 또 유족들이 엄벌 탄원했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온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했고 피해자 유족을 위해서 3천만 원을 공탁했다. 그리고 보험회사와 피해자 유족 사이에 이 민사상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점을 참작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제보자 취재 결과 유족의 얘기인데요. 사고 이후에 이 가족들에게 사과한다는 말 직접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유족 측은 합의를 원한 적도 없고 돈 받을 의사도 없는데 이런 유족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3천만 원을 공탁을 했는데 그 부분이 가명 사유가 된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양 변호사님. 예? 그래서 이제 최근에 공탁 그 관련 법안이 바뀌어서 예전에는 이제 피해자 개인정보를 알아야지 만나서 접촉을 하고 이런 걸 시도를 하다 보니까 이게 2차 가해가 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개인정보를 몰라도 법원에 그냥 공탁을 할 수 있게 법은 바뀌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유족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만약에 합의보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고 사과도 안 한 상태에서 그냥 덜컥 공탁만 했는데 이걸 가명사유로 받아들였다면 모르겠습니다. 이제 가끔 말씀드리지만 법원에서 판사가 판결을 할 때는 사실 이제 어느 정도 정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그냥 붙이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공탁이 결정적인 이유가 됐으라고 저는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판결문이 저렇게 나오면 이게 유족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판결문이 돼버리는 거죠. 자, 피해자 저희도 이렇게 화가 나는데 유족은 오죽하시겠습니까? 어떤 입장일까요? 들어보시죠. 저쪽 검사가 부영한 걸로는 7년이었는데 마지막에 나온 거는 이제 최하 형량이지 않습니까? 3년에서 무기징역이니까. 그냥 길거리 그 보행자가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뭐 정면으로 오는 차를 저희 장관이 못 피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뒤에서 오는 차를 그 뭐 시속 한 80몇 킬로로 막 밀려오는 차를 어떻게 피합니까? 그럼 이게 살인이지 뭐. 유족은 이 검찰이 꼭 항소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방송을 통해서 전하고 싶으시답니다. 아마 항소할 겁니다. 검찰이 7년 구형을 했는데 징역 3년이 선고됐다면 항소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리고 그와 유사하게 지난해 11월에 거의 비슷한 사고가 있습니다. 광주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30대 남성이 술에 취해서 이제 신호를 기다리고 건너려던 보행자를 치어서 사망하게 했던 사건이었는데 그때도 굉장히 사연이 안타깝긴 했었습니다. 두 딸 학원비 벌기 위해서 야간에 부업으로 대리운전을 하던 중에 그 과정에서 길을 건너려다가 참변을 당한 거였는데요. 그때도 1심에서 뭐 종합보험을 통해서 어느 정도 피해자 유족들에게 보험도 지급됐다는 사정을 들어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가 항소심에서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 여러 가지 등을 고려하고 음주운전의 사회적 해악을 고려해서 징역 7년으로 한참 형을 높여 선고한 적이 있었거든요. 뭐 지금 일단 피해자 유족분들은 이 판결을 아마 많이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진짜 이 음주운전의 사회적 해악이나 유족들의 아픔을 감안해서 검찰도 꼭 항소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가해자라는 사람이 무슨 말을 했냐면요.
자기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고 자신의 처는 난소암으로 말기 투병 중이다. 그런데도 이렇게 술을 먹고 백주 대낮에 운전을 하고 다녔어요. 자, 그런데 나도 내 한쪽 눈을 실명했다. 저 사고로. 처가 쓸쓸하게 투병 중에 사망하지 않을까 너무너무 걱정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가족 여러분,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여기. 여기.